사실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료, 내가 다니는 회사, 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뭐 이럴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워낙 작아서 몇 달이 건너면 다 레피테이션 나오고 그런 게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레퍼런스 체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그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정말 좀 긍정적이지 않은 한마디가 나왔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안 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를 제가 쌓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하인드에는 여러분들의 레퓨테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여기에서 좀 문제 있어서 내가 회사를 나와 딴 동네 가서 취업을 하면 되겠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될 것 같으면서 파이널 스테이지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마지막에 그냥 딱 문제가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나의 레퓨테이션,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 본인들이 좀 성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잘 해야지 사실은 계속 좋은 길들이 사실은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함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에다가 2개를 곱하고 성별에다 더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딱딱딱딱 넣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 함수식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오면 신용도 괜찮은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좀 불안한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준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처음에 데이터 마이닝의 적용 범위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취미도 적을 수 있다라면 적고 연령, 성별, 뭐 가족관계, 가족이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의 딸 나이가 얼마인지도 다 적는데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뭐 때문에 내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선정된 데이터들이 원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식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까지만 초창기 때만 해도 데이터가 딱 숫자로 좀 표현이 됐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들이면 1, 여자면 0,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도 표현이 돼야 계산하기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목표 데이터에 맞게끔 사전 처리를 하는 거예요. 1형으로 바꾼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델링하기 좋도록 데이터를 변형하고 거기로부터 패턴을 잡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빌려도 되겠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로봇 선물을 하고 저런 친구들한테는 인형을 선물하자라고 하는 해석과 평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들어먹었냐에 따라서 에러가 측정이 되고 다시 들어가서 저희가 데이터를 선정한다라던가 모델을 개설할 때 설계를 할 때 다시 이 결과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이 많이 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그 모델링이 되고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TV에서의 침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많은 실수들이 뭔가 하면 회의 시간에 침묵을 거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예스로 받아요. 예스로 취급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위에 상사들 모시고 불편한 어젠다를 다루고 있어요. 침묵은 뭐예요? 난 반대일세. 이게 내 침묵이에요. 왜냐면 내가 동의하는 것도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하지 말라고 내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견이 있을수록 조용해. 그런데 보통의 상사는 이기는 사람하고 그런데 조용해. 다 동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대. 그 나가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동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일이 진행될 리가 없죠. 이러한 그 양성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여성이 추구하는 가치, 남성이 추구하는 가치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2번째, 함께 할 것인가, 혼자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자들은 함께 하는 것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렇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런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들. 죄송합니다. 반면에 남성분들은 혼자 나 좀 내버려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혼자 정신
기준을 갖추는 데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여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아까 얘기 나왔었죠? 네, 함께하는 노력이 결과만큼 중요하다. 여기는 과정도 중요하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남성들은 일터를 하나의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경기는 승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겨야겠죠. 그렇게 이제 저돌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에 가치를 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소통하는데 어쩌면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다른 채로 가, 난 평행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소통을 잘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은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해져야 할 일,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화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알아서 해! 하지 말고요. 사라 마라. 명확하게 결론을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은 화법을 바꿔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아우, 김 과장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팀원들이 잘 열심히 해줘서 그렇죠. 누가 도와줘서 그렇죠. 그분 공이 되게 커요. 이렇게 약간은 그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공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자신이 이뤄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좀 못해줘야 되는 걸 수도 있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서상.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나 성과를 이렇게 냈어. 하고 결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실지. 우리 이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또는 앞에 말씀드렸던 5개 카테고리, 의사결정, 조직 몰입, 또 네트워크 활용,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우리 오늘 각자는 이제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하다 보면 그럼 이걸로 하나 정하자라고 하셔서 조별로 키워드를 정하십니다. 정하시고 이제 한결 토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좀 불합리한 또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 원인은 뭐였을까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원래는 그냥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서로한테 큰 정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더 나가보려고요. 근본 원인이 뭘까? 개선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건 답이 없어 하시면 남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뜻으로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발표하실 분, 기록하실 분 미리 정하셔서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 된 거는 이제 토의 내용을 여기 넘기셔도 되고, 넘기셔도 되고, 찢으셔도 되고 한번 정리를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되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꼭 양식을 이렇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용에 우리는 이런 키워드로 봤을 때 이런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상사 밑에 6명의 팀이 있죠. 그 중에 한 명만 여자 팀장이 동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프랑스의 유명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는 입학생들, 입학을 원하는 후보자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누고 근데 이제
면접관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A팀과 B팀으로 나눴어요. A팀은 면접 들어가기 전에 랜덤이에요. 너는 과거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권력을 가졌던 기억을 이미지를 좀 해라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회장을 했던 기억, 내가 나서서 공약을 했던 기억, 그런 것들을 계속 심리적으로 상기시키고 인터뷰장에 들여보내고요. 다른 한 팀에게는 내가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던 기억. 그걸 생각을 하고 인터뷰에 임했던 68%는 인터뷰에서 패스를 했습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내가 내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기억을 계속 연습을 하고 들어간 팀은 26%가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스쿨은 인터뷰를 먼저 하고 필기시험을 보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걸 다시 해서 필기시험장에 들여보냈는데 결과도 수치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느끼는 자신감, 당당함, 이게 인터뷰장에 딱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이 봤을 때 느껴져요. 아, 얘가 정말 하려고 하는 애구나, 원하는 애구나, 간절히 바라네. 그러면은 얘 뽑아야겠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 보이고 조직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사나 임원이 봤을 때 얘 좀 크겠는데? 크고 싶은 의지가 있는 애인데 하는 일을 키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체 커리어를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쭉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조직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적극적 대처법은 나만 적응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조직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좋을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이 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본업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기간을 따지고 해서 이렇게 힘차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비효과 중에 작은 날갯짓을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적어주시면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너무 거창하지 않은 계획을